구독하기.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집안 사람 누가 알 것 같아서 대충 써봅니다. 남편 저 30대 초반 동갑으로 서로 사내에서 만났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말 그대로 딱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서 받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집이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시댁과 굳이 가까운 곳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까지 된 거였고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은 직장과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 취업이 확정되고 이사를 한 거라더군요. 통근이 편하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시모 때문인데 남편에게 말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처음 결혼하고 한 달은 눈치 본 건지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항상 오십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니면 퇴근해보니 집에서 TV 보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까지는 안 오시고 시어머니만 오십니다. 아침에 대충 밥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기만 하고 출근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에 보면 설거지가 싹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저희 부부 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우리 방구 아침을 왜 이리 부실하게 차려주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냐? 냉장고에 보면 음식이 별로 없는데 또 그걸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먹냐? 랍니다. 아침은 그럴지 몰라도 나름 저녁은 성실하게 차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썩 좋지 않아서 매번 집밥 백선생이든 아니면 네이버 레시피든 보고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라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만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서 마른 반찬거리와 같이 내어주곤 합니다. 아무튼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뭘 그리 보신 건지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군요. 반찬이 이게 뭐냐? 말라 비틀어졌네. 그래서 저도 삐딱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맞벌이라서 방구씨 밥 차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라도 아내가 할 도리는 엄연히 있다. 밤늦게 퇴근을 해도 해야 할 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야. 랍니다. 이러한 실갱이가 있으면 묵묵히 듣던 남편은 엄마, 빨리 집에 가. 라고 하면서 얼른 내보내기 바쁩니다. 제대로 변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기를 한 3달쯤 제가 참다 이러면 나 못 살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엄마가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까 너가 이해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한 번뿐이고 우리 야근하고 오는 날이면 금방 얼굴 보고 가버리시잖아. 내가 더 잘할게. 랍니다. 그게 당신 중지하는 방법이냐고 펄펄 뛰면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싸운 뒤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모의 방문권에 대해 매듭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가 됐어요. 시모는 여전히 찾아오고 남편 말처럼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저희 부부 기다리다 그냥 가신 건지 오고 간 흔적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나 주변 정리요. 근데 이것도 참 점점 마주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핸드폰으로 문자며 전화며 업무 중이라고 끊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문자 내용은 부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읽고 계십니다. 방구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일부러 피하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문자 내용 써드릴게요. 한 달 전 보내신 거예요. 같이 맞벌이해도 생활하면서 내 아들 돈도 쓰지 않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조도 잘해야 그게 여자고 며느리의 도리야.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너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을 낳을 거다.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야. 랍니다. 아들 낳는 게 내조절에서 돌아오는 복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에는 교회 일하신다며 그때는 연락이 잠잠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집에 오시면서 뭔가 제 서랍이나 옷장 등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심증이긴 합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서랍 안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어지럽게 이 물건 저 물건 널브러진 걸 보는 걸 싫어하죠. 물건 찾을 때 귀찮거든요. 근데 살짝 뭐랄까? 서랍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뀐 느낌? 화장품 샘플 모아놓은 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화장대 위 스킨로션 같은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장 안은 걸어놓은 외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속옷 서랍까지도요. 그냥 어제 이 속옷이 위로 오게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일렬로 정리를 해놓곤 하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너무 과민한 건가요? 부디 심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이 의심을 느낄 때마다 머리끝까지 짜증이 치솟는 기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정신병구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것 같다고 심증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를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문자 목록 쫙 뽑아서 이혼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증세가 조금 나타나고는 하는데 요즘 자꾸 머리털이 더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걸로 이혼하는 제가 결코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출근하고 아침에 이것저것 정리한 후 확인해보니 많이들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보같이 왜 참냐는 말씀이 많으시네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어른에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었네요. 이건 사회생활하면서도 계속 버릇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아마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가족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과연 주변인들이 뭐라고 할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이혼 고민할 정도면 저도 꽤나 벼랑 끝인가 봅니다. 번호 바꾸는 거 집에 드나드신 지 한 몇 주쯤 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집안 난리 났었죠. 집안 사람 알아볼까봐 자세히 못 적어서 아마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울며불며 들어놓고는 사람 심적으로 괴롭히시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무뚝뚝 스타일이라 저랑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그때만큼은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보다 더 짜증났던 건 남편네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르르르르릉 1, 2, 3, 4, 5, 6, 7 오늘이 딱 일주일째다. 따르르르르르르릉 고모다. 네, 고모님.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라면서 억센 사투리로 2년 전년 욕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일이네요. 결정적으로 반년 동안 일을 참을 수 있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방문에 주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고 연락조차 없으시니 제가 워낙 둔감한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본문에 있다시피 회사가 바빠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게 문자나 통화 같은 곳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보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줏대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을 한 거고요. 몇몇 댓글에는 이혼까지는 아니고 한번 엎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시 이혼을 하라 말씀들 주시는데 한번 엎고 두고 볼까요? 마음이 이래저래 괴롭네요. 후기입니다. 몇 주 전 시모의 방문과 괴롭힘 때문에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주신 분들의 충고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가 많이 안일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네요. 저의 근황은 현재 신혼집을 나와서 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회사는 사표를 내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얘기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 몇 개를 참고하여 남편에게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들과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라고 하길래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방문하시지 말라고 일러. 당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안방문을 잠궈두기로 했습니다. 또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바쁜데 아침을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회사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 잠깐 성을 내는가 싶더니 바로 수긍해줬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궈두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전화에 불이 납니다. 딱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전화 받으니 비명부터 지릅니다. 야! 야! 방문 왜 잠그냐? 방문 잠궈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너희 집 와보니까 안방문이 안 열리는데 이거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냐? 기분 나쁘게 하네. 버르장머리 없이. 라며 펄펄 뛰시네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덜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모는 제가 조용하고 있으니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젠 전화를 끊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할 말이 정리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방까지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네 살림하는 게 영 시원찮으니까 내가 확인하고 정리해줄 건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인데? 안방은 부부의 개인 공간이고 어머님이 확인해 보실 필요 없이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결혼하고 어머님이 저희 집 방문하실 때마다 제 물건 건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잠궜고요. 이 못된 것이 시모를 도둑년으로 보는 거야 지금? 도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자꾸 침해하시잖아요. 내 아들 집인데 사생활이 어딨어?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시는 게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 뭔 말을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자꾸 전화 울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퇴근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는 미묘한 표정이더군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길래 그럼 이 전화는 어쩔 거냐? 라고 하니까 잠시 그냥 놔둬봐. 어차피 제풀에 지쳐 그만두실 거야. 랍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어머님이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싸가지 없는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휘둘렀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떼어내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소리 지르고 어머님은 싸가지 없는 게 내 전화를 끊어? 정신 나갔냐? 라며 욕을 하시고 저는 정신이 빠진 채로 현관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리자 혼란이 진정되고 어머님이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셔서 일단 안방에 들어가려니 안방 문고리 쪽 나무에 선명한 흠집이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어머니가 문이 잠겨 있으니 칼로 어떻게든 열어보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지금 누가 잘못한 줄 알고 이혼을 하냐? 남편은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냐? 라면서 저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싫어서 그 길로 나와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다음날 출근은 당연히 못했어요.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기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었지만 안 받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 이튿날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 이혼해. 이혼 서류 곧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보고 재산 분할은 딱 반반 결혼했으니까 반씩 가져가면 되겠다.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야. 우리 엄마가 문제라면
내가 잘 중재할게. 당신의 태도가 너무나 미지근해서 이사단이 난 거야. 난 이제 당신을 믿고 싶지 않아. 그저께 내가 이혼하자 하니까 당신이 되려 나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야? 네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얘기하길래 화가 나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아무튼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의 사생활 침해 끔찍하게 싫어. 반년 동안 참았으면 많이 참았어. 게다가 이 문제로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이 문제에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 이만 갈라서자. 제 의지를 전달하니 남편도 더 이상 별말 없더군요. 이직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력을 채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기회라고 여길 뿐입니다. 여전히 가끔 남편에게 문자나 전화는 옵니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굳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반년 동안 이 문제로 지리하게 싸웠음에도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수신 차단을 해놓은지라 모르는 번호로 자꾸 거시는데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는 모르겠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누구게. 따르르르르르르릉. 궁금하면 받아봐. 제가 이따금 받으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한 사람. 야! 너 내 전화 안 받냐? 이게 시어머니를 아주 물러보네? 정신 나갔냐? 싸가지 없는. 라고 하길래 어디서 개가 짖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게 되네요. 덕분에 이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직업상 번호를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후기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아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울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하니 받아들여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라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조금은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뭐하고 있냐고요? 결명자 볶고 있습니다. 별거 다 하네. 집에서 물 끓여 먹고 싶어서 보리랑 옥수수랑 결명자 샀어요. 보리랑 옥수수는 볶아져 있는데 결명자는 안 볶아져 있어서 볶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 볶았으면 티포트에 적당량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쁘죠? 별거 다 사네. 보리 2스푼, 옥수수 1스푼, 결명자 1스푼 넣었는데 황금 비율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하나 끓이니까 큰 통 하나 작은 통 하나 딱 맞네요.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죠. 집마다 다르겠지만 시댁은 항상 큰아들 우선입니다. 연애할 때도 관심 한 번 없었어요. 결혼한다고 상견례하기 전에 찾아뵙고자 전화드렸는데 시큰둥. 뭘 오냐? 알아서들 해라.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돈 한 푼 없으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해놓고 시숙에게는 집이며 차며 형님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내 아들 앞에서 큰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시던 분입니다. 근 3년을 너무나도 다른 집 분위기에 많이 속상했죠. 1년도 안 된 한참 신혼일 적에 신랑과 시숙, 형님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숙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심할 적에도 참석 못하시고 중간중간 시댁 행사 있을 때도 손 한번 벌려준 적 없는 와중에도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라는 말, 신랑만이 해줬던 서러운 날도 다 견뎌가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눈물 나네요. 최근에 시숙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형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차 문안 인사를 갔었죠.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거라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웃기게도 형님은 내가 오자마자 자리에 앉고는 물 한 잔만. 휴지 좀. 리모컨 좀 줘. 계속 시키네요. 가게 문 닫고 그 늦은 밤에도 병원 출석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참. 가게 일하고 온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시어머니와 형님 너무 야속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시숙 간병만 죽어라 했네요.
그걸 본 신랑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지? 미안하다. 이런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네. 그냥 연 끊고 살까? 어떻게 그러냐, 가족인데. 항상 제 편 되어주는 신랑. 2년 끊자고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년 끊자고 할 걸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 내가 눈이 돌아서 다 필요 없다. 시댁 필요 없다. 2년 끊자 했습니다. 우리 신랑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 큰아들 대학이며 사업자금이며 결혼까지 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대학도 홀로 아르바이트 해가며 겨우 졸업했죠. 그 등록금의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합니다. 시숙 사업이 말리고 시어머니 하던 가게는 옛날에 접었고 형님은 다니던 백화점 매장 정리하고 임신 쪽에만 신경 쓰는 상황. 그런데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달라는 형님. 월 20만원 빼가면서 형님은 10만원도 안 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형님의 말에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맘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다 사드리고 바치고 뒷바라지 한다고 1년 동안 1,000만원 까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해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니요. 병원에서는 어떠셨나요? 저 간병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내며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썼는데 나는 얼마 안 되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비 대달라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태도로 나오니 할 말을 잃은 건가요? 그동안 저와 신랑을 호구로 봐온 거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한 걸까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애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게다가 재산은 다 시숙이 가져가서 저희 신랑 한 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저흰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불안해서 바로 신랑한테 전화했죠. 마누라 장하다. 라며 차라리 잘된 거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에 엉엉 울고 신랑이 치킨 사와서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가게 문 열고 글을 쓰네요. 분하고 왜 화를 더 내지 못했을까? 소리라도 더 지를 걸 괜히 후회하고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의 결투가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 화이팅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라고 한다면 부담을 할 수도 있다 하겠는데 무슨 자기 남편 입원한 병원비를 동생네한테 내라고 한데 어이가 없으면 이렇게 웃음도 나네요. 맘 단단히 먹고 시엄마와의 2차전 준비하세요. 정 떨리고 싸울 자신 없으면 딱 한마디만 반복해서 하세요. 제가 왜 내야 해요? 녹음기 튼 것 마냥 이것만 말하세요. 아우 무슨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그 형님이라는 여자 왜 저래요? 시어머니가 색 난리치면 재산 다 준 큰아들 끌어안고 사세요. 왜 재산 다 줘놓고 도리는 저한테 받으려고 하세요? 전 이제 할 만큼 했고 어머니하고 형님, 아주버님 안 보고 사겠습니다. 앞으로 접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모든 연락은 신랑을 통해서만 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말끝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재산 다 준 큰아들한테 가서 요구하세요. 어머님이 신랑 키워주신 거 빼고 저한테 뭘 해주셨다고 이러세요? 신랑 키워준 거? 억울하면 도로 가져가세요. 반품할 테니까. 이런 취급받으라고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키운 줄 아세요? 도대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시면서 저 이제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이제 뭐 바라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한쪽만 퍼주면 바라는 것도 퍼주는 쪽에다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판 제대로 뜨세요. 그리고 병원비도 그렇지 병원 다닌 사람이 내야지 무슨 그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달랜대요. 추가 글입니다. 보니까 남편은 왜 가만히 있냐는 댓글이 조금 있어서 변명할까 해요. 올 신랑은 거진 30년을 차별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관심받고 싶어서 정말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아보고 칭찬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 항상 제자리.
게다가 상견례할 적에도 제 얼굴 안 보고 진행하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아들 결혼하는 게 우스워 보이면 나도 당신 우습게 보고 제사며 행사며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거라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시댁 다 뒤집어 온 날 제가 멍청하게도 제가 잘하면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까, 조금만 참아봐, 내가 노력해볼게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 제가 죄인입니다. 여하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할게요. 어제 퇴근할 때 중간에 잠깐 봤는데 많은 분들이 화이팅 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셨던 시어머니와의 전투, 역시나 중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었어요. 똑순이한테 화냈다면서 뭔 일이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똑소리하게 한다나?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셔서 화 좀 냈습니다. 했더니 너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을 너도 잘 알지 않냐? 애가 들어서야 집의 기운도 좋아지는 거요. 횡설수설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가족인데 시숙한테만 재산 몰아주시더니 시숙 재산 많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야,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너희들한테 부탁하겠냐? 충청도 분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는데 대충 알아들은 내용만 적을게요. 저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시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차별두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방구 씨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서러운데 방구 씨는 어떻겠어요? 더 이상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나중에 어머니 늙고 병들어도 찾지 마세요. 저희 시댁 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죠. 니들이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1년에 1,000만원씩 지금까지 3,000만원가량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통장 내역 쭉 뽑아다 드려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전화로 얘기 그만하고 건너와라. 직접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해요. 3,000만원을 껌값으로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신랑의 희생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계시네요. 참나. 더위 먹었냐? 아니요, 뭔 일 있냐? 아니요. 한 1분가량 정적. 많이 서운하냐? 네, 큰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래도 작은 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많이 가는 법이다. 너도 애 낳으면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어머니 시댁 수발 드느라 모은 돈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신랑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는 왜 못 가고 재산은 왜 못 받고 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았고 어머니 용돈부터 자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재산 안 줘서 그놈 삐졌냐? 어머니 재산 안 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에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그니까 나는 차별한 적 없다니까. 대략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한개네요. 짜맞추긴 했는데 내용은 다 일치해요. 뭐랄까 말이 조금 안 통하네요. 처음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긴 얘기한 것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저 마감두야에서 통화 오래 못해요. 오래 사세요.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애 낳고 슬슬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랑 힘들게 번 돈 그리 다 쓰셔놓고 저희가 무슨 자판기예요? 어디 큰아가 애도 안 들어선 마당에 너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2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하니 오라는 거 안 간다고 더 속 터져서 배터리도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온 형님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하니? 정말 황당하네.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부재중 3통.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지 왠지 모르게 승리감을 느끼네요. 어제 신랑과 오징어 씹으면서 시댁도 같이 씹어줬더니 아침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한번 속도 털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욕도 퍼붓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그리고 시숙과 형님이 오늘 저희 집 찾아오겠답니다.
시어머니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신랑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통장 내역을 다 뽑아야 할까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시숙과의 결투 3탄. 시숙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 꼭 쓸게요. 좀 많이 아쉽네요. 제대로 쓰고 싶은데 글재주도 없고, 게다가 매장에 지금 손님 왔다 갔다 하셔서 글 썼다가 멈췄다 썼다 멈췄다 했더니 글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감이 있네요. 죄송해요. 댓글입니다. 3,000. 통장 내역 뽑아놓으신 거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그깟 돈 몇 푼이라고 하면 내역서 쥐어주시면서 그깟 돈 몇 푼 갚으시면 시숙 병원비 내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하여튼 지 돈 아니라고 우습게 보는 인간들은 다 쫄딱 망해야 돼.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이 부분 보고 멘붕 오네. 쉽게 가기는 어딜 쉽게 가. 거지 같은 게. 네가 네 돈 쳐내고 쉽게 가라. 그리고 애는 끝까지 못 낳길 바란다. 지금도 봐봐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글쓰님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애간장이 탈 거예요. 그동안 몸 편하고 맘 편히 부려먹는 시종 하나 잃게 생겼는데 그 정도 행차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인 건가? 절대로 맘 약해지지 마시고 다른 분 말씀처럼 재산 반 달라고 하세요. 웃기지도 않네. 아우, 그동안 남편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맘 아프네요. 힘내시고 화이팅. 저쪽은 이제 안달들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밖에 부릴 것이 없습니다. 님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오직 본인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오시면 내쫓아버리시고 진심으로 바라건대 여건이 된다면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시고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어차피 남편분은 그 아줌마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주이자 호구였을 뿐입니다. 님이 거기에 호구짓을 더할 수 있게 보태주신 거고요. 반성하고 계시죠? 정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오신다면 일단 남편이 알아서 쫓아내실 테고 바로 핸드폰 번호 바꾸세요. 엮일수록 또 마음 약해지고 짜증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있으셔서 다시 시간 내서 키보드를 잡아보아요. 시숙은 온다고 한 날 바로 오지는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더군요. 더워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더니 빨래하다가 엄청 놀랐네요. 차 내드리면서 앉아보라시길래 앉아서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다들 남남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길래 큰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버릇 좀 봐. 하시더라고요. 저와 신랑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댓글대로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녹음기 준비도 못했고 처음에 형님이 병원비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보험 처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숙이 우리가 보험비 낼 상황이냐?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잘 봐. 우리가 재산 받고 어디다 썼는지. 하시길래 유심히 봤더니 결혼 전에는 시숙대학, 시숙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자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시켰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나왔길래 무슨 병원을 가셨길래 800씩이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비용, 재활치료, 간병 모두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800?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숙차 정비 맡겼더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새 차 뽑으라고 쓴 돈, 차후에 시어머니 넓은 집에서 모시기 위해 쓴 돈 등등 해서 3억 4천가량 나오더라고요. 재산 받을 당시에 일전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여 현금화했던 돈을 시숙에게 다 물려줬다면 3억이 훨씬 넘었을 텐데 왜 3억밖에 안 되냐, 솔직히 더 있는 거 안다고 신랑이 그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했죠. 사기당한 건가? 투자한 건가? 다 줬는데 말아먹은 건가? 우리가 쓴 금액 보면 3천원 걔 이름이야. 우리가 이만큼 썼으니 너희들도 할 도리는 해야지.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아요? 가족 위해 쓰는 거라 피차 일반이지. 그럼 어머니, 저희도 재산 주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쓸게요. 이미 없는 걸 어떻게 주냐?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저희 신랑이 없는 형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차욕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랑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자도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수 갔다 오면서 처음 면세점에서 산 백이 있거든요. 지금은 낡아서 쓰지도 못하지만 아마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민망하지만 BMW 중고차 하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시숙은 그 차가 새 차인 줄 아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 차를 팔으랍니다. 방구야, 너 갖고 있는 BMW 그거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러고 싶냐? 형도 이 아줌마 데리고 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엄마들 화나면 하시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님이나 시숙이나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서 돈 타령하시길래 5만원 건네드리며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더니 5만원 휙 가져가고는 나가네요. 형님은 그러는 거 아니야. 어려워도 다시는 찾지 말어. 다신 안 본다. 라고 하시길래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형님 댁 쓰신 재산 목록에 있던 어머니 부양은 형님이 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 때문에 집도 샀다는데 알아서 하겠지.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하시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 그대로 나가네요. 형님, 어머니 데려가셔야죠. 결국 시어머니도 신랑이 태워다 드리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신랑이 물어봤나 봐요. 어때?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형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며 단단히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다. 라며 횡설수설하는데 신랑이 짜증났는지 그만해.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겨워? 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너네 집에서 살면 안 되냐? 살림 다 해주고 며느리 편하게 해줄게.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줘. 어머니 아마 속으로 걱정되겠죠.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망가지고 작은 아들마저 등 돌리는 판국이니 걱정돼서 잘 말했냐고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더니 걱정 마.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거고 어떻게든 멀리 할 거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 살자. 나 잘하는 거 아니냐. 나 무시하는 거 주특기잖아. 왜 이제 와서 관심 주는 척 하냐고 내려드리면서 인사하고 후다닥 왔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 다 열어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라고 싸웠거든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 힐끔 쳐다보고 간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동안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해왔던 제 자신이 참 돌이켜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3천만 원이라는 돈 까먹고 신랑 속만 긁어댔으니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그래도 올여름 매장 매출이 굉장히 좋아서 간만에 해외나 갔다 올까봐요. 휴가도 못 갔어요. 진심 어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토요일에 있었던 시습과의 자리가 시원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또 크게 한번 터질 거 예상하고 있어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또 써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다들 고맙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머리회전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일부 얘기가 조금 과장된 감도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쓴 거라. 한치 오차 없이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해서 녹음도 안 되고 제가 본 상황 신랑 말만 듣고 쓴 게 다라서 그래도 오늘 불금이네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아자. 댓글입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해요. 님 신랑 최고.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복 받으셨어요. 남편한테 쭉 잘해드리세요.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아참 해외여행 가는 김에 면세점에서 백 하나 사서 들고 다니세요. 그러게 재산은 뭐하러 미리 물려준대요. 쥐고 있다가 하는 거 보고 물려주던가 아님 두 자식 공평하게 주던가 해야죠. 그리고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싸고 돌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니 뭐 신랑이 확고한 만큼 잘 되긴 했네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 없으신데 그러는 걸 보면 진짜 정말 엄청 많이 상처받으셨나봐요. 서로 상처 보듬으면서 잘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썰닭입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퍼준 시어머니 안타까워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미리 다 물려주신 것 같은데 둘째 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저러면 스트레스 받기는 할 텐데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첫째한테 다 물려준 건 잘못된 거지만요. 저러면 둘째 부부는 당연히 모시기 싫겠죠. 부모를 모신다는 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죠. 제가 뭔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고파요. 얼른 녹음하고 밥 먹고 싶어요. 탕짠면 시켜 먹어야지. 물 끓여 먹으니까 좋아. 좋긴 좋은데 귀찮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가 귀찮아?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알갱이 헹궈야지. 다 끓이고 난 알갱이 버려야 되지. 코트 세척해야 되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6년 사귄 남자가 한순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딱 여자 때문이구나 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게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이고 학생 때부터 지금껏 6년 동안 한 남자와 정말 잘 사귀어 왔습니다. 싸운 적은 있었어도 오래 만나면서 헤어지려는 위기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서로 정말 좋고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운한 점에 있어서도 맞춰가려 늘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과 인생에 스며들었고 주변 친구들도 너네는 참 특별하다고 해줬어요. 6년을 사귀었는데도 늘 저의 그 자체를 모두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제가 평범한 말 한마디, 평범한 표정을 짓는데도 예뻐 죽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줬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결국 뻔한 스토리로 결말을 짓고 말았네요. 남자가 올해 지방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거리가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주 혹은 1주마다 만났어요. 중간고사 기간 직전 약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하게 데이트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행동이 전혀 변함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시험 끝나고 와서는 이별을 통보하네요. 나만 사랑한다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표정과 눈빛으로 시험을 망쳐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너와는 결혼 시기가 맞지 않아. 조금이라도 빨리 놔주는 게 서로 좋다. 사실 너가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제가 계속 납득을 못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가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 라고 실토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은 건 이제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한순간 이렇게 됐다. 애정이 식어버리더라. 미안하다. 라고 하면 차라리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얘기로는 나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눈에 반한다는 건 믿지도 않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성을 놓아버릴 수도 있을 만큼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빠져버리고 설레는 사람이 생겼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너와 지금껏 사귀면서는 단 한 번도 내 생활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 다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이런 마음인지 모를 거야.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난 지금 상황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서 그 사람과는 잘해볼 생각도 없어. 너와 헤어지려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이야. 나는 이번 감정을 계기로 누군가를 만나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진정으로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넌 그냥 고맙고 착해서 그게 좋아서 만난 것 같아. 널 보면서 이렇게까지 설레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 내가 이 감정을 누르고 우리가 계속 만나다가 결혼하면 나는 평생 진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결혼했다고 널 원망할 거고 우린 결국 불행해질 거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한 후에 이렇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너랑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사귀면서 결혼까지 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깨달았고 우리는 이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 짧은 시간 빠지면서 우리가 만났던 6년을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그 합리화와 논리가 너무 괘씸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건 그 여자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비겁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평소처럼 신나게 데이트할 생각으로 칼퇴하고 행복하게 뛰어간 저에게 진짜 사랑 타령이라니.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미쳐서 사귀게 된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의 관심에서 출발했고 알아가면서 잘 맞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서 빠지게 되었고 자그마치 6년을 행복하게 잘 사귀었습니다. 그걸 2주 만에 무너뜨리는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 부럽고 축하한다
나도 그런 사랑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해줘야 할까요? 진짜 사랑이 그렇게 한 번만 시작되면 계속 찾아오는 건가요? 나는 이번에 하이패스로 진짜 사랑의 세계로 가게 되었다. 너도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랑의 세계로 오게 되길, 이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친듯이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늘 신기해하고 그 감정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강한 건 알았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컴플렉스성인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6년이 무너질지도요. 나이 30에 첫눈에 반한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며 6년간 본인만을 바라봐준 사람을 한순간 버리다뇨. 되돌려보려는, 상처 주지 않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신이 있다면 그 여자와 혹은 그 후에 진짜 사랑님과 잘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사귀다 결혼까지 해서 더 행복하게 살며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전 너무 막막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희 부모님께는 뭐라 해야 할지. 저에게 잘해주시고 예뻐해주셨던, 지난 시간 동안 집을 왕래하며 많은 정을 쌓았던 그 사람의 부모님, 심지어 그 사람보다 저를 더 좋아했던 그 집 강아지까지도 한순간에 헤어져야 하는 게 꿈 같고 빨리 이 꿈에서 깨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일요일 오전부터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인터넷에 제 이별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이야.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도 6년간 서로 노력하며 내게 완벽에 가까운 남자가 된 그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그 사람의 진짜 사랑을 찾아서 저희의 6년을 부정했던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믿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떡할지 너무 두렵네요.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사랑을 안 해봤다면 안녕히 가세요 해야 할까봐요. 내 친구들, 내 친구의 지인분들, 이 글 읽게 되어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같이 충격 먹어주고 공황 상태에 빠져줘서 걱정해줘서 고맙고 글 다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댓글입니다. 자신의 설레이는 감정에 취해서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서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넘어야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감정에 취해 배려가 없다면 참 쓰니님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상처가 되지만 먼 훗날 이 시간들이 참으로 다행이다 여겨지실 거라 믿어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부모님이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건 사랑하는 딸의 남자친구여서죠. 어차피 헤어질 사이라면 상대편 부모님이 느낄 서운함과 실망감은 님의 몫이 아니라 전남친이 해결해야 할 몫이겠죠.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갈 길 가라고 놓아버리세요. 오히려 결혼하고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라 다행이지 않습니까? 꿈결 같은 신혼생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버렸어, 이혼하자 라고 했으면 정말 이번 기회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행여나 나중에 다시 와도 절대 다시 시작하지 말아요. 두근거림에 속아 익숙함을 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설령 그 여자랑 잘 된다고 하더라도 문득문득 님 생각할 거예요. 님 글을 읽다 보니 저의 20대 시절이 생각나요. 저는 20대 초반에 남자를 만나서 3년 사귀고 헤어졌는데 님이랑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어요. 저는 그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어야 잠을 겨우 잘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남자는 저를 외롭고 여자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랑 싸우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찾는 그런 여자, 정말 비참했어요. 저는 님에게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님을 못 잊고 다시 연락이 와도 받아주지 마세요. 결국엔 다른 사람 찾아 떠납니다. 나는 그냥 그 흘러가는 만남일 뿐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은 건 아니란 거죠. 제 경험이랑 너무 비슷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일지 조금은 알기에 이런 주제 넘은 얘기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힘내세요. 좋은 사람 꼭 나타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 사귄 남자친구가 한순간 이별을 통보했는데 다른 짝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던.
기억하시나요? 바람을 핀 거였더라고요. 저랑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가서 며칠 후 그 같은 학년 여자와 처음 만나게 된 것 같고 한눈에 반했고 운명의 여자라는 감정을 느끼고 하필 그 여자도 같은 마음이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이미 데이트까지 했더라고요. 저랑 떨어져 있던 그 짧은 2주 사이에. 그래놓고 저한테 와서는 소문이 두려웠는지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는지 짝사랑이라느니 그분은 모른다느니 잘해볼 생각도 없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저랑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에도 데이트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저를 2번 놀리네요. 전 지금 패배감이 듭니다. 6년 동안 잘 사귀고 행복했었는데 본인도 그 시절이 참 고맙고 행복했지만 그 여자와 느끼는 사랑이 진짜라니 6년 동안 저는 뭘 한 건지 인연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잔인하네요. 6년이 2주에 졌습니다. 허무해요. 단점이 뭐건 제가 감수하고 선택한 제 사랑이고 제 남자였는데 한순간 그 남자가 제가 아닌 다른 운명의 여자를 만나다니 나중에 본인이 그 여자로 인해 상처받더라도 후회 안 할 내 생에 가장 미친 사랑이었다 라고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짝사랑 개드립을 치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행여나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 싶더라도 너무 창피해서 연락 못할 듯해요. 그 사과 받아주지도 않을 테지만 아직도 왜 제가 슬픈지 멍한지 실감이 안 나요. 차라리 마음이 서로 식어가는 걸 느끼는 찰나였다면 나았을 것 같은데 한순간 마음이 변해버린 거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억울해요. 아니면 내가 타지에서 혼자 외로웠나 봐 라고 하지. 진짜 사랑이라니.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들 다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 계획도 세우는데 그럼 뭐하나. 나는 진짜 사랑도 못 느끼게 해준 여자다 라는 패배감이 문득문득 절 자꾸 괴롭힙니다. 저의 사랑이 진짜라고 알아봐주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아닌가요? 인연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 며칠 만에 버림받았나요? 그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나이 30 넘어서 당신이 내 운명의 여자야. 나는 한순간에 알아봤어. 6년 사귄 여자친구도 정리할 거야. 이런 감정은 인생에서 처음이야. 나는 당신에게 그냥 미쳤어. 라고 말해주는 남자를 만났을까요? 지난번 댓글 보고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내가 잘 살면 복수? 그 말도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억울함은 8년이 지나도 안 풀어져요. 저도 3년 사귄 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내가 잘 사는 게 복수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혼자 열심히 살아서 일도 잘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 그놈은 여전히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선배들은 모르니 걔를 이뻐라 하시고 이제와 밝히는 것도 구차하고 저 같으면 그놈이 두려워하는 소문 퍼뜨려 주겠네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세요. 그놈이 넘볼 수 없게. 항상 눈팅만 하는데 순간 누가 저의 이야기를 쓴 줄 알고 놀래 글을 남기네요. 전 11년 사귀고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저랑 만나면서 같은 동아리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았네요. 글 쓴 이분과 변명도 똑같고 상황도 너무나도 똑같이 맞아떨어져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 남자 분명 술 마시고 연락 옵니다. 지금 본인을 가꾸며 지내시는 게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본인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못 만날 줄 알았다던가 개소리까지 들었네요. 힘내시고 그 2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핀 사람은 없다지요. 그 바람난 여자분 똑같은 바람 문제로 속 썩을 거예요. 힘내세요. 아마 전 남친분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더욱 자기 감정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6년 사귄 님과 헤어짐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을 테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님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니. 그럼 님도 좋은데 새로 알게 된 여자도 좋고 둘 다 좋은데 결정은 해야 하고 아마도 그 여자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6년 익숙해진 님보단 뭔가 더 설렘이 있었을 테고 지방의 대학원 때문에 내려가 있으니 그 여자를 만날 일이 앞으로 더 많고 새롭게 만난 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본인 스스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지금 만난 사람이 운명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겠죠. 본인의 바람기로 님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이니까 난 나쁜 놈은 아니야 뭐 이런 논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여자분이 그만큼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 님은 자괴감 갖지 마세요. 정말 진중한 사람이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까지는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죠.
자기 자신의 가벼운 마음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인 겁니다. 헤어짐에 있어서도 굳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한다는 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와 자기애적 사랑만이 큰 사람이고, 남자분은 대학원 수료하고 취업하면 그 새로운 곳에서 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겠고요. 더 좋은 님의 짝이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선 매일매일을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누리며 생활하시길 바래요. 아직 너무나 아름다운 30대잖아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추석에 시댁에서 시모한테 말대답했더니 친정이나 가버리라길래 네,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 당찬 거 보소. 몇몇 시어머니들은 꼭 명절에 더 알고들아. 자꾸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명절에 가고 싶겠냐고. 나 같아도 안 가고 집에서 썰dak 보겠다.